예, 민주당계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이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의원, 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습니다. 그런 추 대표가 10여일 후면 민주당계에서는 임기를 다 채운 최초의 당대표가 됩니다. 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모시고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 계획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바쁘신 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 앵커맨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최초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소송무죄 도입 후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뭐 이것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수식어가 많은 거를?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 그만큼 뭐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네. 또 분주하게 이 네. 국회 활동을, 의정 활동을 해왔다. 저희들이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임기가 한 열흘 정도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네. 2년 임기를 또 정말 최초로 다 채우시는 첫 당대표가 되시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좀 소회가 어떠신가요? 나날이 숨가쁘게 달려와서 사실은 휴가라고 주어져 있었지만 온전하게 휴가를 채운 때가 없었거든요. 예, 예. 이제 좀 휴가다운 휴가를 보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홀가분한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과연 쉬실 네.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지 또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뭐 지난 2년간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민주당 대표로서 추미애 본인에게 어떤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습니까? 아직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네. 우선 뭐 탄핵, 정권 교체, 지방선거 압승,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있는데요. 야당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거죠. 그래서 공동 책임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다 할 때까지 저에게 점수를 주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아, 예. 네. 그럼 앞서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던 탄핵 정부 네. 그리고 대통령 대선 승리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 뭐 많은 일들이 참 있었거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역시 촛불 광장에서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 많았거든요. 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에 함께 하면서 국민이 다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늘 이제 조마조마하고요. 그래서 그때 국민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했었던 그런 탄핵 정국이 장면들. 가장 기억에 네. 남으신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2일인가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추 대표님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약간 눈물을 비치셨나 봐요. 그게 이제 언론에 화제가 됐는데 글쎄 뭐 감회가 지금 임기를 이제 끝나갈 시점이라서 좀 새로워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고향을 방문해서 고향 분들 만나서 반가워서 그러셨는지 약간의 울며 갔던 의미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대구는 좀 남다르죠. 제가 대구 출신으로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에 갔기 때문에 예. 호남 분들은 고맙다, 힘이 돼줘서 고맙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해주셨고 고향 대구에 오면은 외롭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왜 거기 가서 줄 서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모순된 감정의 주인공이 저였어요. 고향에 가면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 한 분은 저를 발탁해 주셨고 한 분은 바로 그런 지역주의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시고 하셨던 분이어서 정권 교체하고 지방선거 승리하면서 이제사 두 분의 뜻이 우리 대구 사람들한테도 또 제가 왜 그랬는지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겠구나.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생각이 좀 교차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네,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정권 교체도 성공하시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네. 하시면서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또
별명도 붙으셨거든요. 비법이 있으신가요? 뭐 여왕까지는 그렇고요. 저 여왕 싫어요. 저는 그럼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민심을 받드는 여태까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게 정치판의 대세였어요. 저는 거꾸로 제가 믿는 신념, 옳은 것, 그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예. 그래서 항상 무엇이 가장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다수가 이해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예, 예. 의심이 생기면 아무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을 합리적 방향으로 경청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끌고 왔고 예. 그게 선거에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이 가능했고 또 그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 원칙에 철저한 신부름꾼인 것이죠. 여왕이라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정말 유리천장을 깨면서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네. 입지전적인 그런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 장점, 어떤 매력, 자신이 갖고 있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강중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사실은 뭐 말 주변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좀 된장 뚝배기 같은 맛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대체로 쉽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례에서 저걸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근데 그 돌파가 고집이 아니고 자기 이익이 아니고 예. 사심을 버리고 당을 위해서 또는 후보들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사심 없이 했다라고 할 때 예. 다들 보는 눈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선수들이시고 어느 사회에서 굉장한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나름의 주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동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원칙과 합리성을 따르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결국 보니까 합리적으로 하더라라는 것이 아마 제 정치의 힘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시군요. 네. 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성공한 여성 정치인으로 자리를 하셨지만 사실 네. 정치권 내에서 여성 정치인의 입지는 그리 넓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조금은 더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할 텐데 좀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여성이어서 안 된다는 관념은 깨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지역구 최초로 도전장을 낼 때 사실 저도 편안하게 비례대표부터 출발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한번 해보고 이 문이 열리면 많은 여성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먼저 문을 열고 또 도전하고 또 그 문을 더 넓게 여는 그런 역할이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사실은 여성이 공직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이 어색하다라든지 또는 여성이니까 안 뽑아주겠다 하는 관념은 다 깨졌어요. 여성도 똑같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헌신성, 책임, 또 끊임없이 줄기차게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내려고 하는 끈기, 이런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이 있죠. 예. 또 여성에게는 남성이 갖지 못한 체험이 있어요. 실제 뭐 출산, 육아, 가정사를 통해서 남성의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섬세함이 또 있죠. 네, 예. 그것을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예.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성 정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 정치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것은 분명해 네. 보입니다. 우리 추 대표께서는 아까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 넘게 지금 그때 15대 대선 과정부터 그때 얻었던 네. 별명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 별명을 네. 갖고 계시거든요. 네. 마음에 드세요, 그거는? 별명을 계속 불러주시는 걸로 봐서는 예. 추다르크 같은 역할에 충실한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이미지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는 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를 저는 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옳은 것이 그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로 반전을 한번 시켜보겠다인데 강한 것은 기본이거든요. 예. 아, 저 여자니까 저거 못해. 이런 걸 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건 기본인 거죠. 근데 강한 것이 강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하긴 합니다만 또 네.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가끔은 좀 직설적인 합법 때문에 설화에 오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좀 스킨십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예. 그 직설적이다라는 것은 예. 제가 어떤 사람을 인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직설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분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아니면 애둘러서 표현을 하죠. 제가 직설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예. 이게 항상 어떤 공분 아니면 사회적 문제, 갈등, 이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할 때 예를 들면 탄핵 정국에서 이 계엄령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계엄령 발언에 대해서 무모하다는 식으로 다들 공격을 했잖아요. 예. 지금은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제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이 공적인 마인드로 해야 될 말을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때 그게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예. 욕먹을 각오를 강하게. 하고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스킨십 문제는 예. 사실 여성 정치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집에 가면 저한테 남아있는 가정 일들, 이 요새 그렇죠. 애들은 뭐 아들, 딸들이 다 커도 예. 자기들이 집에서는 왕자하고 공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집에서는 뭐 다 어지러 놓고 지내니까 그러면 제가 보살피고 퇴근하자마자 예. 정돈 먼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여성으로서 불가피하게 떠안아야 될 시간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 남성 정치인들은 그 시간에 뭐 저녁자리도 하시면서 뭐 이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점이 제가 좀 주부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정치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시간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당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예. 지금까지 뭐 개인적인 소회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네. 지지율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하필이면 좀 물러나실 시점에 이런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계속 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돼야 되죠? 그거 뭐 지지율이 하락세다. 네.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주 대표님의 어떤 대책도 좀 있을 것 같아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지지율을 예. 맨날 쳐다보는 그런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은 마치 물과 공기 같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조차 잊어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정책이 없었더라면 퇴보할 뻔했는데 그 정책이 그때 있어줌으로 해서 진일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권당이 됐으면 뭐 언론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매 주마다 온갖 언론사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는데 떨어져도 과반 이상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정책이 과반 이상 지지 얻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 있고 또 그게 목소리 큰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주간 단위의 지지율보다는 이 정책이 국민의 성공, 이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겠죠. 이 국민의 성공과 이 정부가 약속한 내 삶이 더 나은 대한민국, 나라다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국민이 관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네. 바라보고 그런 것에 네.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네,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당청 관계에 있어서 네. 당의 목소리가 좀 작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만큼 좀 청와대에서의 대통령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의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당을 이끌면서 승리하는 정당이 가능했던 것은 뭐 정당은 선거에서 그 결과로 당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니까 승리함으로써 당은 성공을 한 거죠. 그 승리하는 정당의 이면에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했다.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신을 쭉 보면은 계속 당에 개파가 있고 개파 목소리가 커지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 뭐 적과의 동침도 스승치 않고 다른 당으로 이적을 하거나 탈당하거나 새로 당 만들거나 또 합치거나 뭐 이런 당명 바꾸고 이랬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큰 선거 2개를 넘기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당이 승리했고 단결했고 또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혁신도 했고요. 이런 걸 해내면서 당이 이게 내가 했다. 뭐 내 뜻대로 안 돼서 이게 불만이다. 이런 잡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이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 그리고 정책은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당정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것들인데 그것을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 출발을 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주 실시간 당정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네. 들어가신 이후로 추미애 대표께서도 몇 차례 가셨죠? 네. 예. 네. 뭐 더 자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떠세요?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네. 사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만약에 정치 갈등이 많이 생겼으면은 그런 당 대표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런 일이 많았겠지만 제가 이끄는 당이 그런 갈등을 거의 제로화시키면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당청 관계가 실패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늘 당청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당청이 손을 놔버렸다. 그래서 청 따로 당 따로 이렇게 되면서 예. 대통령이 뭐 탈당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당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양쪽이 다 불행한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거와 반대로 예. 당청 관계는 꼭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개인의 목소리 또는 당 대표의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최소한 절제하면서 물밑으로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에서 물러나시고 나면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시도당 개편 대회를 동행을 했어요. 예, 후보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전국의 우리 당원 대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거의 한 4번째 정도 되거든요. 예. 네, 대선 운동 과정, 대선 승리 후에 또 공로자들 표창하면서 고맙다 인사하고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제 지금 그 도당 개편 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에게 여러분께 드리는 당 대표의 이 감사장은 가부가 되게 해달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로 기여한 것이다. 역사는 물려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날이 써내려가야 되고 아직 이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는 성공의 길까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연대 책임, 공동 책임자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임무 완료할 때까지 예. 그 공동 책임자로서 저의 헌신은 계속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약속드리고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 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네. 자원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2년간 경험 또 떠나시더라도 또 네. 뭐 당청 관계뿐만 아니라 여야 관계 네. 많은 또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길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